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도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입니다. 저자는 KRD 니온바니시 메디컬팀, 역자는 황혜숙, 출판은 갈매나무입니다. KRD 니온바니시는 일본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건강검진 의료시설이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눈, 치아, 혈액 중심의 상세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검진과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 내 몸을 지키는 방법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다는 것은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고 마침내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등 오감 중에 4개의 감각기관이 얼굴에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귀가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도 감지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 면역.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나 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병원체나 이물질이 몸에 침입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즉, 면역이란 병원체나 이물질이 몸에 침입하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원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는 피부나 몸의 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의 장벽에 의해서 차단된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다쳤을 때 몸 안에 다양한 병원체나 세균이 들어온다. 이때 몸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를 면역세포라고 한다. 병원체 및 세균과 맞서는 면역세포의 투쟁이야말로 사람마다 다른 노화 속도의 주된 요인이다. 병원체 제거를 위한 1단계는 비교적 소규모의 물리적 공격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면역세포가 병원체와 함께 결합한 후 죽어버리면 죽은 면역세포는 고름이 되고 병원체를 먹어서 소화효소로 분해하고 난다. 하지만 병원체 가운데는 지극히 까다로운 병원체도 많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팀워크를 발휘해 더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이물질을 변질시켜서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병원체를 포식하는 더 강력한 세포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때 면역세포는 병원체를 팀워크로 단숨에 제거하려고 한다. 특히 병원체가 몸속에 퍼지기 전에 신속하게 면역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데 크게 나누어 2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세포끼리 접촉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세포가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는 마치 실 전화기와 비슷하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 등은 통화하기 위한 실에 해당하는 신경세포 간의 접합부인 시냅스를 최대한 늘려서 좀 더 신속하게 많은 세포와 정보를 교환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몸속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인 혈관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을 혈관 안에 방출한다. 그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다. 이것은 신호 전달 물질로 세포가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다.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몸속에 있는 다양한 세포에 메시지를 보낸다. 사이토카인은 수용체라는 특정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신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사이토카인의 메시지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늘어라, 세포의 행동을 촉진하는 이래라라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한편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세포의 행동을 억제하는 죽어달라는 것도 있다. 사이토카인과 호르몬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리 몸속에는 뇌나 몸의 각 기관에 작용하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달물질이 존재한다. 바로 호르몬이다.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통해 몸속에 영향을 주는 신호 전달물질이다. 호르몬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정소나 난소 같은 이른바 내분비 기관에서 배출된다. 호르몬은 몸의 각 기관을 움직이거나 기분이나 감정을 좌우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 것이다. 이처럼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호르몬은 몸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토카인과 큰 차이가 있다. 즉, 통신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른 것이다. 사이토카인은 주로 발신하는 세포 주변에 작용한다. 반면 호르몬은 사이토카인에 비해 더 멀리 있는 표적기관에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세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진정시켜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전달물질의 전달 방식이나 양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감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어떤 전달물질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거나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거나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또한 전달물질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전달물질을 매개로 하는 면역계, 내분비계, 신경계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몸 상태를 크게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몸 안에 생기는 불꽃, 염증.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한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병원체에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점점 파괴하기 시작한다. 면역세포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부위는 붉게 변하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생겨 붓기도 한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다. 염증은 몸을 썩게 만든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성염증이다. 급성염증은 1, 2주 정도면 수습되는 일시적인 염증이다. 이른바 찰과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염증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썩는 상태를 유발한다. 자신의 몸이 면역세포에 의해 장기간 공격을 받으면 부패가 한층 더 진행된다.
이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한다. 약한 불 같은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다. 피부나 장기가 딱딱해져서 방어 기능이나 본래 장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염증 때문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는 그런 만성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치주병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서 생겨난다. 치주병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겨 결국은 치아라는 기관을 잃고 마는 무서운 병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상으로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온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이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세균의 내독수에 반응해서 염증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을 퍼뜨린다. 결국 온몸이 염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잇몸의 염증은 당뇨병도 악화시킨다. 치주병으로 인해 생긴 사이토카인은 혈중의 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기능을 정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지속되어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즉, 치주병을 제대로 치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몸속에서 생긴 염증은 얼굴에 드러난다. 도대체 왜 동갑인데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걸까? 무엇이 한쪽은 늦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젊게 만드는 것일까? 그 답은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동해서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노화의 원인 중에 하나다. 동갑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이다. 그 모습은 실로 썩어가는 상태 그 자체다. 사실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입이다.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다. 피가 되어 흐르는 액체 안에는 세균과 싸운 면역세포의 사체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방출한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진다. 그렇게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염증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입에 넣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 중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아마 식사가 아닐까.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낳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식생활을 바꾸면 몸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생활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입에 넣기 전에 정말 그것을 몸에 넣어도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